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천천박사입니다. 예, 박삼영 노무사입니다. 예, 오늘은 노무사님과 함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양수 양도, 네. 방문요양 센터 양수 양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따로 우리가 대본을 준비하진 않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 노무사 경험에 입각해서 그리고 상황 입각해서 꼭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례들도 좀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양수양도, 기업의 양수양도, 사업의 양수양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혹시 경험이나 사례나 이런 게 혹시 겪으신 게 있으시다면, 아니면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기업의 양도 양수란 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인적 자산, 예, 그리고 물적 자산을 A에서 B로 넘기는 거예요, 그죠? 예, 예. 합의하에. 근데 그 인적 자산하고 그 물적 자산과 인적 자산을 같이 넘기게 되면, 예, 그 물적은 그냥 이게 어차피 뭐 부동산, 뭐 동산, 예. 뭐 이런 걸 넘기는데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예, 근데 핵심적인 건 노무 관련된 근로자들을 이제 전부를 떠안느냐, 예. 일부만 떠안느냐, 아니면 아예 떠안지 않고 네네네. 신규 채용하느냐 이런 예. 문제가 예. 발생하겠죠. 예, 그죠? 예, 예. 일단 기업을 양도한다 그러면 기업을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양도한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그 기업을 문을 닫는다 그러면 어떤 면 한 달 전에 어떤 통상해고라고 해요. 예. 한 달 전에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예고를 해야 돼요. 예. 한 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한 달치 또 통상임금을 이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끝나는 날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 예. 30일인데 한 달이고 30일입니다. 예, 예, 예. 한 30에서 하루가 부족해하고 이게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기업이 문을 닫아서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징계 해고와 달리 통상 해고라고 해요. 일반적인 해고네요. 징계 해고 네. 같은 이게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느냐를 법적으로 따져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부당 네, 해고의 경우에는 네, 네. 당연히 회사가 엄청난 부담을 그렇죠. 지게 되는데 네. 이거는 통상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냐 정당하냐 따지지 않아요. 대신에 회사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 그대로 정리하느냐 아니면 B회사 새로 A 회사를 그대로 B 회사로 넘기는데 그 A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게 그 경험치가 쌓인 근로자들 우수한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신입 인력들. 네네. 이분들 그냥 신규 채용해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 기존에 있는 직원들 그대로 떠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이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 승계 관련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고용승계. 고용승계라는 건 뭘까요? 고용 승계라는 게 어떤 기존에 우리가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제 고용 승계를 한다 네네네. 할 경우에는 A 회사에서 누리고 있던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라 그러면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A 회사에서 A 회사에서 기존에 급여를 연봉을 한 5천 받고 있어요. 네. 근데 B 회사에 넘길 때 연봉을 5천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깎느냐 네. 아니면 좀 더 올리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에 연봉을 받고 있던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다음 대표님이 예. 주시는 월급이 적어요. 예. 이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그럴 경우에는 합의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어차피 근로계약이니까. 근로계약이니까. 근로자가 어차피 다른 데는 갈 데는 없고 그 울며 겨자 먹기로 B 회사에서 뭐 어차피 내가 하던 일이니까. 하겠다. 그래서 물론 고용 승계할 때는 A와 B 회사의 어떤 사업주 간에 협의를 해요. 일반적으로 A에서 그 누리고 있던 근로조건을 그대로 그냥 이게 넘겨준다, 예, 넘겨받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거는 당연히 근로자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려간다 그러면 근로자가 B 회사에 안 가고 C 회사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새로운 업체에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임금.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이겠죠. 임금을 그대로 그냥 받느냐. 근데 A 회사에서 B 회사로 넘겨받을 때 임금을 100% 그대로, 왜냐면 임금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근데 총액은 같은데 B 회사에서 넘겨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총액은 같지만 기본급, 쉽게 통상임금이 줄어들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 작업을 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머리 써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예, 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정보가 맞아요. 넓어서. 그 예전에는 뭐 예. 통상임금 개념도 잘 몰랐지만 예, 예. 요즘 근로자들은 뭐 통상임금 개념이 정확히 알고 있고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할 때 임금도 줄어든다는 걸 줄어들고 알고 있죠. 네. 연차 수당도 줄어들고 예, 좀 예. 알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인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아,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상 임금을 만약에 그 전에 너무 과도했다 싶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받는 경우도 그렇죠. 있겠고. 예, 예. 뭐 B 회사에서 입장이 볼 때는 A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다른 본인이 시장 조사했을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다른 요양원보다 이렇게 기본급이 그 수준이 너무 높아. 예. 한 10%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자기가 인수받았을 때 부담이 된다 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죠. 받을 때 부담이 불합리하다. 되죠. 부담이 되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부담되니까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죠?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총액은 똑같은데 기본급만 낮추더라도 뭐 야간 근로, 예. 뭐 휴일 근로 할 때 임금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네. 그죠? 임금 어떤 그 부담액이 줄어드니까 네, 그죠? 네. 그런 부분 첫 번째 임금, 네, 네. 두 번째 이제 계속 근로기간, 예.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네, 네, 네. 어. 되게 중요한 부분. 그죠? 네, 중요하죠. 네. 두 가지예요. 퇴직금을 정산하고 네. 적으면 되겠다. 예.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태로 해서 네. 넘겨받느냐, 네. 아니면 계속 근로기간 퇴직금까지 넘겨받느냐, 네, 네. 두 가지 형태예요. 아. 왜냐하면 퇴직까지 넘겨받는 경우에는 이 B 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예. A 회사가 만약에 퇴직금 정산해 주려면 그게 네네. 10억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돈이 없어. 네, 네. 돈이 없으니까 B 회사한테 돈을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 금액이 만약에 50 요양을 넘겨받는데 50억이야. 예, 예. 40억이 넘겨주는 거야. 그죠? 일부러. 퇴직금 안 알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죠. 떠안고, 그렇죠. 이건 계약의 문제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네. B 회사 입장에서는 잠깐 퇴직금이란 건 가장 마지막 근무한 3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3개월로 하죠. 네. 신규 입사하게 되면 그게 다르죠. 왜냐하면 예. 계속 근로기간이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이분은 현재 넘겨주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렇죠. 10억인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분 계속 근로기간이 이분 20년이야. 그렇죠. 20년인데 나중에 길어지겠죠, 또. 예. B 회사에서 20년을 또 근무해. 예, 예. 또 이어지겠죠. 엄청난 거죠, 그죠?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마지막 3개월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B 입장에서는 크죠. 예, 금액이 크네요. 정확히 말하면 중간 A 회사에서 중간 정산해서 계산한 걸 넘겨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B 회사에서 계산할 때는 사실 이게 왜냐면 계단이잖아요. 이게 네, 예. 계단식으로 가다 보니까 B 회사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퇴직금 부담액이 팍 늘어나는 거죠. 네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네. 원래 이제 기존 DC형을 만약에 유지하고 있었다면 퇴직연금 그러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납입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A가.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B가 넘겨받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요? 퇴직연금, 네네. 제가 설명드린 건 퇴직연금이 아니고 네네. 일반적으로 퇴직금, 퇴직금 제도 퇴직금할 때 예. 퇴직연금은 아마 연금 뭐 DC형, DB형 어차피 사업증이 바뀌게 되면 예, 예. 그건 다시 한번 다시 계약을 해야죠. 다시 네.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틀리니까. 네네. 그럼 그 이전 거는 그대로 떠안게 되면 이때 당시에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헷갈리네요. 지금 노무사님 여쭤보고 DC형하고 DB형 차이가 예, 뭐냐면 예. DC형은 그 해에 1년마다 이게 정산해서 퇴직금 납입하는 거예요. 네네. 그죠? 12분의 1. 예, 그렇죠. 그죠? 예, 납부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B 회사가 크게 부담을 안 되겠죠. 네,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이 DC형이라 그러면 퇴직연금 A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B 회사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DB형이라든지 그죠? 네네. 일반 퇴직금이라 맞죠. 그러면 예. B 회사는 부담이 되죠. 그죠? 그렇죠. 네네. A 회사는 중간 정산해서 그때까지 퇴직금을 넘겨버리는 그럼 거예요. 노무사님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뭐 DC형을 가입해라 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A 회사를 노무사님이 하고 계셨다면 미리 DC형으로 얘기를 했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하겠죠. 이게 당연한 부분인데 아직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렇죠. 요양원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그리고 많이 가입 안 해? 상황 아니에요? 가입 DC형을 많이 요즘에 많이 했죠. 근데 점점 이제 이게 법적으로 그 처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많이 가입하셨죠. 예전보다는. 예. 두 번째는 퇴직금 부분이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연차는 연차 이어지나요? 연차는 뭐냐면 예. 그것도 그 양도 양수하게 되면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써요. 예. 작성을 하면서 이제 그 고용 승계를 이제 포괄 승계하느냐. 양도 양수할 때 포괄 승계 계약서도 같이 쓰게 돼요. 예. 포괄 승계 계약서를 쓸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거예요.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자, 첫 번째 근로자를
전부 안고 갈 것인지 부분만 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퇴사시키고 재입사하는 행동을 할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임금 수준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임금 총액은 그대로 하지만 그 임금의 구성 항목이라든지 구성 항목별 임금 금액은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노무사님이 직접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양도 양수 계약할 때 A와 B 사업주 간에 사실 노동법적 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고 그렇죠. 또 합의하는 부분이 이 상식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어떤 뭐 자문을 좀 해드리고 필요하게 되면 조정도 하고 할 필요는 있겠죠. 그 일반적으로 그 대표님들은 컨설팅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공인중개사 한 명 끼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적 자산을 넘기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인적 자산은 노동법하고 필수적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양도 양수할 때 노무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큰 게 없더라. 그러네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세 번째 아까 이게 처음에 이제 넘길 때 그 인력을 전부 받느냐, 일부만 받느냐, 아니면 재입사하는 행동을 하느냐 그런 부분. 두 번째 임금이고, 네네. 세 번째는 퇴직금, 네 번째는 이제 연차는 뭐냐면 A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10년 근무했으면 연차가 몇 개예요? 자, 10년이면 자 3, 5, 7, 9 19개. 19개를 받을 수 있는데 신규 입사를 해버리면 15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불리해져요. 그죠?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계속 그게 우리 계약 쓸 때 퇴직금 산정 및 연차 계산 관련해서 계속 근로연수는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걸로 한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끊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계속 받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 A 회사, B 회사 간에 합의를 하고, 합의한 다음에 A 회사가 B 회사하고 합의했던 그 어떤 근로조건을 A 회사 직원들한테 어떤 동의라든지, 미리 그 서로가 공지를 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A 회사, B 회사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근로조건 이렇다. 어떻게 할래? 이대로 받아들일래? 아니면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본인은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는 거죠. 그죠? 선택은 그 A 회사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하게끔. 대신에 A 회사 사업주는 뭐 오랫동안 같이 함께한 직원들이니까 이분들이 B 회사 넘어갈 때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 접을 수밖에 없지만 B 회사 넘길 때 최대한 현재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죠. 그죠? 또 서로 좋죠, 그게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B 회사 넘겨받는 입장에서는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이 친구들은 내하고 관계없어. 나는 신규 채용으로 뽑을 수도 있어. 싸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신입 직원들을 몇십 명 뽑지만 그분들의 경험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있고 어르신들하고 직접적으로 살을 맞대고 있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최대한 넘기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죠. 일반 사업장 달리 요양원 사업장은 좀 그런 특수성이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하고 항상 이게 뭐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죠? 갑자기 동시에 요양보호사 완전히 바뀌었어. 낯설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 입장에서는 거의 그대로 넘겨받는 포괄성계하는 그런 아마 형태로 양도 양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전부를 받느냐,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느냐, 퇴직금 그대로 받느냐. 근데 퇴직금 부분은 사실 그 돈이 없다 보니까 퇴직금 부분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50억 할 거 가져가면서 40억에 넘겨받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컨트롤이네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연차인데 퇴직금하고 같아요. 연차 계산할 때 그 계속 근로연수를 그대로 넘겨받느냐. 그것도 이제 합의하게 나누면 되죠. 넘겨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새로 시작.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도 다른 데로 이탈이 없고. 그렇죠.